비대면 상태로 교사와 학습자가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저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없다 보니까 수업 전 학생들의 배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수업 설계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전 진짜 선생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온라인 수업 준비할 때 보기 좋은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영상 촬영이나 편집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된 교육 환경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온라인 학습이 학생 스스로 배움이 이루어지는 배움 중심 수업보다는 지식 전달 측면의 수업이 되기 쉬워서 어려웠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고민한 끝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찾아서 적용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나 궁금한 사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플랫폼에 제출하면 교사들은 즉시 알림 기능을 통해서 피드백해 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학습자의 출발점 진단이 고민이었는데요. 단원 시작 전 설문 기능을 이용하여 진단을 한 후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 같은 경우 자신 있거나 평소 어려웠던 학습 요소들을 설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어요. 다른 선생님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앞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기계기술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네,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제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온라인 학습에서도 교사의 다양한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업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서도 교사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더욱더 교재 연구와 교육과정 연구에 힘쓰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분들 파이팅! 저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 역할에 머무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컨텐츠 제작자가 아닌 수업을 설계하여 학생들의 배움을 이끌어내는 멘토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배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여기 계신 동료 선생님들과 같이 노력하였고요. 여러 어려웠던 사회 수업 설계를 바꾼 것과 같이 배움 중심 수업을 실현하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아이들이 낸 과제를 살펴보고 있어요. 네.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여 만드신 수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중심지 답사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답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4학년 사회 1단원은 우리 지역의 지리 정보를 파악하여 주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중심지를 탐색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중심지의 기준은 탄력적 환경확대법을 적용하여 3학년 우리 고장에서 4학년 시도 규모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와 같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시도 단위의 중심지 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사실상 하기 어렵기에 교사가 대신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답사 전 활동으로 답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서로 공유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답사지 선정 및 세부 계획 수립에 교육 주체자인 학생이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답사지 간접 체험 후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3가지입니다. 첫째, 교사들의 체험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답사를 계획하고 둘째,
다양한 방법으로 답사를 진행하며 셋째, 결과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각자의 흥미와 동기에 맞는 중심지 답사를 통하여 학생들은 정보 활용 능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갑작스러운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하신 많은 고민과 또 해결 방법, 구체적인 수업 방법에 대한 안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도 전국에 계신 다른 모든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혹시 그 소개해주신 좋은 수업 방법을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다른 교과 수업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게 온라인 수업 설계 단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설계에는 기획, 분석, 설계, 개발, 평가 등과 같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체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선생님, 이 단계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만 쓰이는 단계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는 다양한 교수 설계 개발 모형의 공통점을 따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 단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선생님,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학습 환경이 크게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목표와 활동을 결정하는 것 외에도 학습 플랫폼을 정하고 수업 내용을 전달할 매체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요? 라고 표에 써 있네요. 네, 선생님 잘 읽어주셨네요. 네, 온라인은 간접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 및 컨텐츠 제작에 중점을 많이 둬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요, 먼저 아이디어 구안, 두 번째로 일정을 결정하는 일정 계획, 세 번째로는 동학년 선생님들의 역할을 결정하는 개발 조직 구성, 다음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짜야겠죠? 개발 예산 작성, 마지막으로 기획서 작성 및 학교 승인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수업의 경우 사회 우리 지역의 중심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학습으로 인하여 실제 답사가 어렵다는 점을 중점을 두어서 학생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는 학습 내용, 학습자, 학습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단계네요.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습 환경을 분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선 학습 내용 분석의 경우 보시는 화면과 같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3학년 산수학습을 알아보았고요. 특히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배움 중심 수업 설계를 위해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 답사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어디가 결정됐나요? KTX역과 시원한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경기도청과 수원화성이 있는 수원시가 가장 인기가 많았네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어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학습에 참여하는지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설계 단계네요. 네, 설계 단계는 설계 개요소 작성, 학습 흐름도 작성, 원고 작성, 스토리보드 작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이라 스토리보드 작성이 있군요.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보조로 활용하지만 온라인 수업상에서는 매체 사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설계 개요서 작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의미를 담아 컨텐츠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설계하는 대로 선생님들이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간다로 정했습니다. 학습 흐름도 작성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에 학습 내용 중심으로 원고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수정과 검토를 하였고요. 이후 현장에서 이를 기반으로 원활한 촬영을 했습니다. 네, 혹시 온라인 수업 설계 단계에서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비언어적 반응을 확인한 후
교수학습 방법을 즉시 수정할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되기 쉬운 학생들의 집중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수업 설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발 단계인가요? 네, 설계가 끝났으니 개발을 해봐야겠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수업 교구를 개발했다면 온라인 학습에서의 개발은 한마디로 영상을 찍는 단계인가요? 네, 설계 자료를 검토하고 일정을 계획하고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제작된 자료를 평가해보고 적합하다면 위두랑 일일 학습 안내 등의 방법으로 학습 안내 자료를 제작하는 부분까지가 개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학습 안내를 하는군요. 네, 당촌초등학교에서는 위두랑을 활용하여 매일의 학습 내용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멋진 자료를 만드셨을지 궁금해요. 그럼 한번 짧게 만나볼까요? 지금부터 모둠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사 계획을 세워보도록 합니다. 시작하세요. 수원화성이 우와, 되게 예쁜데? 여기서 정보를 알 수 있어. 우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만하면 됐을까? 좋아. 선생님 다 했어요. 아, 조사 계획을 잘 세웠군요. 4학년 중심지 답사하기. 선생님이 간다! 지난주 설문조사 결과 광명시와 수원시가 뽑혔어요. 성남에서 광명시로 먼저 출발해 볼까요? 고고! 분당을 벗어나 광명을 향해 출발했어요. 여러분도 함께 가볼까요? 여기는 바로 광명역이에요. 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띠링띠링 때마침 열차가 도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답니다. 여기는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입니다. 그러고 보니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맞아요. 이제 경기도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수원 화성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선생님, 수원 화성은 네. 어떤 곳인가요? 아, 네, 여기는 수원 화성 중에도 행궁이라는 곳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중심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모란역 주변에는 아주 큰 시장도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곳을 중심지라고 하는데 중심지가 아닌 곳과 중심지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멋진 영상 잘 봤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장소로 직접 답사를 가서 학생들이 정말 즐거웠을 것 같아요. 네, 또 직접 만날 수 없는 담임 선생님을 화면에서 만나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겠죠? 네,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네? 뭐가 더 있죠? 아,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군요. 네, 물론 학생들의 학습 달성도가 중요하죠. 위두랑 과제방에 올라온 학생의 결과를 보고 학습 달성도를 분석하여 컨텐츠를 평가할 수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요. 아, 여기 또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정말 노트 작성을 잘했네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네, 온라인 수업 설계 참 쉽죠? 네. 미래형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해서 원격 수업을 설계할 때는 학생 맞춤형 전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수업 중이나 후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온라인 콘텐츠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합니다. 보다 좋은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